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리스트 디지털 트윈셀의 문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 메타버스 이해 및 실증 사례입니다. 좀 제목을 제가 거창하게 적긴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아마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이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실증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리스트 디지털 트윈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 실증 사례들을 약간 발표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 이슈나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메타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와 차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메타버스와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메타버스의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장 전망, 투자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실증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메타버스 열풍,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도의 미래 신사업, 정부의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로 확장, 그리고 아바타로 출근하고 업무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 가상세계 부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 어스라는 플랫폼도 굉장히 요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스2 같은 경우에 보신 적이 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 어스2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불 들어와 있는 게 이미 다 판매가 된 땅들이거든요. 이 가상세계에서 보시면 거의 한국이나 미국 같은 부분은 주요 도시들은 거의 다 판매가 된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해서 보시면 주요 강남이 알짜배기 땅들은 이미 다 팔린 상태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제 구매한 사람들이 이제 국가나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저희 나라의 땅은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랫폼이 나중에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확실히 가상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강북 조그만한데 저도 이제 땅을 하나 지금 구매해 놓은 상태거든요. 실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최근 이 코로나 이후에 돈이 이제 비대면으로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쪽에 이런 경제 체계가 구현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처음에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이제 아바타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을 하는 자료를 활용되는 영화가 이 지금 화면이 바뀌었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잠깐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2011년도에 이런 18년도에 예상했던 기술들이 얼마나 근접하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 쪽 산업에 굉장히 드라이빙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 기기가 2000년 말쯤에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예전에 VR 기계와 다르게 한 40 얼마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실제 우리 지금 XR 기술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저도 이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동 권투 이런 것 권투 같이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발매를 하면서 이 각자 그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구동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까지 같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게 그 움직임과 이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움직였을 때 그 화면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실시간처럼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탁구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탁구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치고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 스핀까지 다 반영이 지금 될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좀 요번에 이제 좀 놀란 부분인데, 실제 아마 이 광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신한카드 광고거든요. 이 신한카드 광고에서 저는 이 여자분이 춤을 출 때 이 사람 당연히 저는 신인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금 나오는 이 모델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상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생각하는 그 가상 인간이라고 하면 이 아담처럼 누가 봐도 가상 인간이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상 인간이 실제 사람과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시대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지금 메타버스를 실제 그냥 키워드로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 순천향대나 건국대 같은 대학들에서도 입학식이나 그런 축제들을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구현을 해서 한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에서 이 출정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CU는 이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제페토라는 그 가상현실 플랫폼 내에서 이 편의점을 실제로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소나타의 가상 시승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SKT에서는 가상 채용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DGB 금융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가상회의, 그리고 저희 포스코 건설에서도 사실 요즘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인턴들이 체험하는 같이 일 경험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방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아예 오프라인 회사를 없애고 이 메타폴리스라는 이 메타버스로 그냥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요번에 공지를 했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제 삼성이나 SK 쪽에서도 이 메타버스 쪽 관련된 이 산업 쪽에 계속 드라이빙을 걸려고 이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키워드를 계속 키워나가겠다, 메타버스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홀로렌즈 2라는 AR 기기거든요. 이 하나에 5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몇천만 원 정도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사실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의 그 다음 시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이제 새로운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에서 이 메타버스 쪽 관련된 산업들을 굉장히 키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이 옴니버스라는 그 협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 옴니버스라는 이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이 디지털 트윈화 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BMW가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메타버스 그 디지털 트윈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제조 유통업들이 사실 매우 경제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상황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가총액 1위에서 8위 기업 중 절반이 이 메타버스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물론 메타버스 관련 산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다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힘든데, 메타버스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초월과 가상을 의미하는 이 메타라는 단어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이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정의를 뭐 다양한 표현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뭐 가상과 현실이 융복화된 세상,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왼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지각되는 가상 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블러블러블러블러,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메타버스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책에서 이 메타버스 기술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이 메타버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증강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세계의 공간 또는 이제 모습 위에 무언가를 이제 투영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아마 지금 모이신 분들 나이대에는 그 포켓몬이라고 예전에 사람들이 어플을 깔아가지고 길에서 막 포켓몬 잡겠다고 동네방네 막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포켓몬 기술 같은 게 그 AI 기술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차량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AI 기술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이제 성공 사례들을 한번 보면, 에어버스에서는 브레이크 검사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3주에서 3일로 단축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보잉에서는 배선 작업 공정을 할 때 이제 작업 시간을 25% 단축하고 오류를 0%를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메타버스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동일 비용 시간 내에 이 제작 엔지니어링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실제 오프라인으로 전문가가 교육을 할 때에 비해서 이런 AR 기술을 활용했을 때 교육할 수 있는 인원 자체를 이제 3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술로는 이 라이프 로깅입니다. 이 라이프 로깅은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 SNS가 무슨 메타버스 기술이냐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랑 이 문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메타버스에 이 라이프 로깅 기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이 삶의 기록을 텍스트나 영상으로 가상세계에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를 서로 이제 활용하는 서비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삶을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리플을 달면서 어떠한 이제 의견들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다양한 이 정보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그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공 사례를 보시면 가장 잘 아시는 이제 페이스북이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현대자동차와 지금 거의 현대자동차보다는 작지만 이 영업이익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 공정들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 나이키에서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나이키 플러스 러닝이라고 해서 이 자신의 달리기 경로나 기록들을 소셜에 공유를 하면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훨씬 이 조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일종의 이제 디지털 트윈 컨셉과 비슷한 이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구글 어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의를 보시면 이런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 등을 가상세계로 가져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내지만 실제 현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제 가상세계에 구현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구글 어스가 있고요. 구글 어스는 잘 아시다시피 위성, 이미지, 지도, 지형, 3D 건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이 구글 어스가 구글 어스를 만들 때 사람들이 구글 어스를 왜 만드냐는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넘어오면서 이 구글 어스에서 만든
이 데이터들이 실제 거울 세계를 구현하는데 가장 필수 데이터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요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도에 인수를 한 이 스웨덴 게임 중에 하나인 이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이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사례 중에 하나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보시는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 UC 버클리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학교를 동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졸업식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드웨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에이즈 치료제 개발을 할 때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를 이렇게 아미노산을 접으면서 이 단백질 구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다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가지고 막 접어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막 접어보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에이즈 치료제에 개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줌이 있겠죠. 지금도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지금 줌인데 이 줌이 요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2000년도 초에 비해서 2000년 9월에 주가가 이제 6배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샀을 텐데 굉장히.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독일계 회사에 이제 4조에 인수된 바가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가장 아마 컨셉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가상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상세계가 사실 20대, 30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거든요. 아마 20, 30대 분들 거의 다 이제 게임을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실제 저희가 했던 그런 게임들, 뭐 리니지나 와우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상세계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세계 내에서 이 경제 체계가 돌아가고 또 그 안에서 그 나름의 또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포함해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라이프 로깅이나 이런 거울세계 기술들을 같이 통합해서 이런 경제 체계가 더 크게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이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만드는 게 이제 가상세계인데요. 실제 우리는 할 때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가상세계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과는 다른 공간이나 시대, 문화적 배경, 등장인물, 사회 제도 등을 디자인을 해놓고 그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공 사례를 보시면 이제 로블록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하의 절반이 지금 이 로블록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실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로블록스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임을 판매를 하고 실제 그걸로 대학을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게 로블록스가 기존의 다른 게임과 다른 게,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저가 그냥 플레이만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로블록스는 유저가 게임을 만들고 또 유저가 그 게임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상 세계를 누군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유저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금 트렌드를 통해서 로블록스가 지금 현재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이 엄청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유명한 이제 포트나이트라고 좀 유명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포트나이트 내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포트나이트가 좀 국내에서 좀 유명해졌고요. 그다음에 닌텐도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닌텐도 동물의 숲이라고 이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이 유명한 게임에서 이제 바이든 대선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섬을 만들어가지고 대선에 홍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프라이프 알릭스라고 이 스팀에 있는 이 게임의 하나인데, 요거를 적어놓은 거는 실제 이 게임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 정말 실제 세계처럼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4가지 사례, 4가지 유형들을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고스트페이서 같은 이제 AR 글래스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가상의 러너를 앞에 형성을 하고 이 데이터와 이제 경쟁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회의 플랫폼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활동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서 사후에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후 성과 측정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구글 어스를 사용할 때 그냥 인터넷으로 통해서 그냥 확인을 하지만 구글 어스의 AR 기술이나 VR 기술을 더 합쳐가지고 실제 이제 현장감을 더 높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표현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컨셉은 사실 가상세계고, 그 가상세계에서 실제 여행도 가능하고 쇼핑도 가능하고 자기네들끼리 역할들도 가능하고 거기서 취직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세상,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가상세계를 만드는 게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사한 사례가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실제 03년도에 공개한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이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안에 접속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미술 작품 전시를 한다거나 콘서트를 한다거나 그 안에서 이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일종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네이버에서 만든 이 제페토 기술인데요. 이 제페토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2억 명 이상 돌파를 했고, 이 블랙핑크 가상 사인회에 이제 5천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업들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서 하고 있고,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 가상공간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 제페토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군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페토 안에서 실제 옷을 판매를 할 때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바타가 입는 옷을 디자인을 해서 그 접속한 사람들한테 그 옷을 파는 거죠. 이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찌의 판매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가상세계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랑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인터넷과 메타버스의 차이를 보면, 실제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휴대하는 컨셉이었지만 이 AR 글래스나 VR 글래스를 이제 착용하는 컨셉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은 AR이나 VR 글래스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사실 착용한다라는 게 이제 감이 안 오지만, 이 만약에 AR 글래스가 안경과 같은 무게가 된다면 그 AR 글래스 안에서 뭐 통화나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거의 AR 글래스를 휴대폰 대신 끼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는 현재 이제 키보드를 사용한다거나 터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음성이나 동작, 시선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D 스크린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는 화면 제약 없이 3D로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교육 같은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2D 영상 기반의 화상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2D 영상 기반의 화상을 진행을 하시면 교수님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개개인이 이게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외부에 뭐 갑자기 동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걸 차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2D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집중도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3차원 공간 활용 교육으로 변경을 시킨다면 저희가 이제 3D 자료도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실제 대면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바타가 안에 들어가서 행동을 하는 대로 이 아바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이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쇼핑 쪽을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을 하면 실제 뭐 피팅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온라인에서 하더라도 이제 실제 사이즈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 AR 기반의
저희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주문 제작 상품의 가상 경험을 먼저 진행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매장 방문 시간이나 뭐 피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급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 해외 시설에 문제가 되면 이 해외 시설을 AS 해주러 가는 게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설 관리를 진행을 했을 때는 이 디지털 트윈 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이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치기의 검증이 불가능하고 실제 개발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협동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시제작 모델에서 검증하기 힘든 오류들을 먼저 이제 사전에 가상 공간에서 검증하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 이제 시간당 정보량을 보면 사실 텍스트나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는 굉장히 이제 대성공을 거뒀죠. 근데 저희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메타버스 쪽을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봤을 때, 저는 이제 핵심 키워드는 메타버스를 활용했을 때 이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사례들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여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하면 실제 메타버스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기술들이죠. 그러니까 XR 기술이라고 하면 XR이 이제 AR, VR, MR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XR 기술에다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나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능들을 합쳐서 이 메타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다양한 범용 기술이 복합 적용돼서 구현이 되면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소멸되는 상황, 이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AR, VR 기기, 특히 이 XR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이 VR 장비가 이 40만 원대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 AR, VR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멀게 느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제 VR,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 이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비싸지만,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AR 기기도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지금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 기술 혁신 효과는 이런 몰입기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면서 그 관련 소프트웨어 콘텐츠들에 대한 구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분기에 140만 대가 팔렸는데, 이 지금 140만 대가 실제 이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판매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도 처음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구매가 힘들어가지고 다 판매가 돼가지고 저는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VR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팀 VR이라고 이 VR 게임들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스팀 VR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신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입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R&D 특허가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 메타버스 요소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동영상을 통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홀로렌즈 2인데요. 실제 보시면 이 홀로렌즈 2를 낀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에 3D 모델을 만들어 놓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원격 협업 플랫폼들도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이 유료긴 하지만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렌즈를 끼고 내가 설비를 보면서 설비에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전문가와 통화를 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고장낸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또 통화를 하면서 바로 직접 자료들도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홀로렌즈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안경이 거의 20g 정도 되는데 이게 홀로렌즈가 한 6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이 홀로렌즈를 안전모에 씌워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배터리 문제도 있지만 좀 쓰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무겁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죠, 당연히. 특히 이 페이스북에서 이 레이반이랑 협업을 해서 이 스마트 글래스를 최근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해서 이제 2011년 말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제 가격도 이제 $30로 굉장히 낮췄는데 현재 기능은 이제 통화나 녹음, 뭐 생방송 진행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페이스북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내가 AR 기기를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몇 년 내에는 이런 가볍고 AR 기능이 구현된 글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AR 글래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여러 방면에서 지금 기사들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AR 글래스를 출시를 해서 진짜 안경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관련 특허들이 막 기사에 뜨고 했었죠. 오른쪽 위 상단을 보시면 실제 이런 안경 같은 것들의 실제 AR 기능을 구현한 지금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에서 AR 기능이 구현이 되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이제 차량을 안 타고 그냥 길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모르는 곳을 찾아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 길찾기 눌러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AR 글래스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곳을 얘기했을 때 그런 길이 그 증강현실에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쇼핑할 때도 정보들을 그냥 AR 글래스를 쓰고 갔을 때 그 매장의 정보들이 내 AR 글래스에서 뜬다면 저희가 굳이 휴대폰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AR 글래스에서 통화도 되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VR 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VR 기기에서 가장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만 원대고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오큘러스 뭐 비용은 다 서비스마다 내야 되지만 실제 뭐 협업 플랫폼이나 뭐 게임들이나 사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것 또한 좀 무겁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30분 정도 게임을 하고 나면 이 머리가 막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은 그냥 VR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모션까지 같이 이제 가상 공간에 연동을 하는 기술입니다. 실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장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움직임을 다 확인을 하고 걷는 것도 가능하고 나중에는 막 총도 쏘고 막 좀비도 잡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조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진동 센서를 활용해서 내가 맞으면 이제 진동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현재 지금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내년에 한번 이걸 구매를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또 추가로 여기서 월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또 서비스도 추가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R, VR 시장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아니라 이 AR, VR 시장 자료로 가지고 온 거는 이 사실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거를 규정 짓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막 기사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처럼 얘기는 해놨는데 정확하게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AR, VR 시장 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장 가동 실시간 감지부터 가상현실로 AS까지 이 AR 글라스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구글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삼성, LG들이 이 지금 AR, VR 글라스 개발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LG 플러스에서 이제 Unreal Light라고 이 AR 글라스를 하나 출시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건데 실제 그냥 2D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AR 글라스로 볼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했고 무게도 100g 이하로 굉장히 가볍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AR, VR 기반 글로벌 실감정제 시장은 뭐 예측하건대 2030년도에 이제 1,800조 정도, 그리고 일자리도 2천만 개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현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이 나스닥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이 투자 회사인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언급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니티라는 회사인데 이 유니티라는 회사가 그 가상 공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일종의 회사인데 그 유니티 관련된 주식들을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그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가격이 엄청 지분 보유량이 올라갔고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다가 내려갔는데 현재는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메타버스 분야의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가치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XR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업인 코핀이나 AR 글래스 기업, 부직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이 엔비디아 등이 지금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쯤 있습니다, 이쯤. 요번에 이제 나스닥이 폭락해서 제가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보다 훨씬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근데 엔비디아 그 옴니버스 동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가 엄청나게 흥미롭다라는 것을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그 정부에서 디지털 트윈, 그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고 나오면서 그때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이 과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제를 저희가 지금 에틸이랑 캐티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실증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디지털 트윈 실증 사례를 얘기하면서 메타버스 산업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놓고 그 XR 기술을 활용을 했거든요. 이제 가상 공간이나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들을 같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메타버스의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교수님이랑 그리고 리더님께서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 먼저 정의를 좀 하자면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가 이제 서로를 마주하듯 물리적인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 똑같이 구현돼서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비에 센서를 설치를 하고 센싱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연결을 하고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현실 설비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순환되는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핵심 솔루션은 이런 3차원 제조 공간 복제 및 가시화 부분, 그리고 원격 협업 교육 훈련 부분이고, 추후 이제 3차원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능형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지능형 디지털 트윈까지는 구현을 못했고, 현재 이제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단계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트윈 단계를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이 디지털 트윈 단계를 3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 연결형 디지털 트윈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 많은 자동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그 설비에 있는 센서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연결하고 그 가상 공간에서 나온 결과를 실제 설비에 연결을 해야만 이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희가 연결형 디지털 트윈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2차년도에 끝나가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을 해석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저희가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용형 디지털 트윈으로 본 과제를 완성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시연들을 엄청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시연할 때 사용하고 있는 홍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고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어 가상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 내 복잡한 설비들이 가상 현실 속에 구현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쌍둥이가 서로를 마주하는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세계에 똑같이 구현되어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 우리는 이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 말합니다. 살아가는 협동연구의 중심으로 혁신기술 개발을 주도해온 리스트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 기술을 2차전지 양극재 파일럿 공장에 적용하여 포스코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VR 기술로 디지털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한 2차전지 양극재 파일럿 설비는 설비 위치 및 고장 개소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센서 데이터나 조건에 따른 변화 등을 가상 공간 내에서 사전 시뮬레이션하여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 단축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 AI 기반의 설비 예지 보전 서비스는 설비 고장 예지는 물론 작업자가 3D 대시보드를 통해 복잡한 설비 내 수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격 협업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원하는 원격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안경식 AR 기기를 적용한 현장 작업자의 시야 공유를 통해 전문가가 현장 상황을 실감할 수 있으며 AR 기기를 통한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정비 및 수리 위치를 정확하게 공유하여 전문가의 원거리 작업 지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XR 기반 교육 훈련 솔루션은 현장의 안전 교육과 장비 작동 및 수리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개소를 직관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XR 기술을 활용하여 직관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시간 및 비용 단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설비 3D 가시화, 교육 훈련 솔루션을 통한 안전 예방 및 지식 공유, 원격 협업 솔루션을 통한 원거리 협업 시스템 구축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디지털 트윈 혁신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단 구현된 저희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지금 보시는 이 제조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라이더 센서 등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단시간에 구축을 한 결과입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할 때는 이제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3D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설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 3D 모델링으로 가상 공간을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면 작은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3D 모델링을 다 예쁘게 만든다는 게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라이더 센서 등을 활용하면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건물 하나 설비를 통째로 저희가 스캐닝 하는데 한 6시간 정도면 다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실제 이제 이 3D 가상공간 자체가 지금 확대해서 보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이 웹 기반으로 띄웠을 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지금 제거를 해서 지금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커넥티드 디지털 트윈 측면에서는 실제 이제 반응기 같은 것들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반응기 정보를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전구체 모델을 예측하는 것들도 지금 구현된 디지털 트윈 기술로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XR 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먼저 원격 협업 솔루션인데요. 원격 협업 솔루션과 기존의 이제 영상 통화가 좀 다른 점은 이런 AR 기술이나 실시간 번역 기술과 같은 추가적인 이제 기술들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요거는 저희 AR 클래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좀 편의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한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홀로렌즈 2로 구현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훈련 솔루션인데요. 교육훈련 솔루션도 지금 이제 홀로렌즈 2로 구현이 가능하고, 실제 보이는 이 화면이 실제 저희가 지금 구축해 놓은 화면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설비 앞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 화면을 띄워놓고 설비를 만져보면서 실제 매뉴얼도 같이 보고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계공 학회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발표를 좀 드렸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장시간 이제 발표를 드린 이유가 너무 요즘 이제 부각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거구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는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굉장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 혁신, 투자도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제일 먼저 게임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들 같은 경우도 아까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 게임 쪽에 관련된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작 단계로 산업과 사회 영역에 점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인간, 시각, 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체험형 메타버스를 지내서 저희 현재는 이 산업 특화형 메타버스 쪽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이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까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처음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레디 플레이어 1의 2018년도에 상상했던 모습과 저희가 2021년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기술 개발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에 또 누군가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는 이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얘기했던 이런 기술들이 다 구현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